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민선국이 공식 출범을 앞두고 우리 지역 당선인들을 만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선에 성공한 최재구 예산군수 당선인을 만나 당선 소감과 민선국의 주요 현안 짚어봤습니다. 우리 예산 군민들의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저한테 기대를 주셨는데 더 잘하라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그만큼 기대하셨으면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선 8기 때 제가 추진했던 사업들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보면서 느낀 것이 국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생활 민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군을 믿고 또 예산군에서 살면 참 행복하겠다 하는 그런 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볼 계획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지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명이 경제 활성화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경제의 흐름을 우리 예산에다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거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첫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군입니다. 그런데 농업군 컨셉에 맞게 민선 8기에 제가 추진해왔던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그것을 완성시키는 게 저의 지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군이 앞으로도 경제 또 농업,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려면 생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써서 예산군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됐었을 때에 국민들이 모두가 환호할 수 있는 그런 군을 만드는,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그런 군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지금 다 서 있고요. 30만 평 안에 이제 거기에 연구기관, 또 기업, 거기에 유관기관된 대학들, 그렇게 해서 산학연이 하나가 되고 충남도와 저희 예산군이 같이 해서 우리 그린바이오 산업이 이제 점점 더 요구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에서 그린바이오로 가서 친환경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해야죠. 지금은 30만 평으로 시작을 하지만 더 그것을 확장을 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린바이오에 대해서는 최고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메카를 만들어서 우리 충남 도민들한테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천안에서 고등학생 6명이 동급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동급생을 폭행한 고등학교 2학년 A군 등 6명을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밤 11시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노래방 안에서 동급생 B군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인근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B군을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천안 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군은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퇴원 후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이 타운홀 미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당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당진 타운홀 미팅에는 노인과 청년, 여성과 소상공인 등 지역 각계각층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도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실에 CCTV를 설치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으면 벽을 투명 유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지사실 출입문을 상시 개방하고 모든 면담과 업무 보고 과정에 공무원을 배석시켜 기록하도록 하겠다며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당진 시민들은 박 당선인에게 군부대 이전과 최훈천 당진천 준설, 대호만 일원 태양광 사업 인허가 조속 추진 등을 요청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부당하게 해외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가 잘못된 해외 출장이라고 판단하면 의장이 도감사위원회에 반드시 조사를 맡기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놀러가기식 출장을 막기 위해 출장 제한 기간을 기존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서 임기 끝나기 1년 전부터로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출장을 돕는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막는 공무원 보호 조항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6.3 지방선거 당시 공약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이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할 전망입니다. 이 당선인은 최근 업무보고 직후 교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한 조직 구성 및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해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입니다. 특히 예방, 대응, 회복으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조직은 담당관을 중심으로 변호사, 조사관, 갈등 조정 전문가, 전문 상담 인력, 현장 대응 인력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지원과 사실조사, 갈등 조정, 심리 상담, 현장 대응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당선인은 관련 부서와 준비위가 긴밀히 협력해 단순한 사후 처리 기관이 아닌 교사의 교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안심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60대 A씨가 또다시 빈집털이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홍성군 홍성읍의 한 빈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 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 등을 분석해 추적에 나섰고 지난 20일 저녁 9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텔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동종 전과를 다수 보유한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 1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용록 홍성 군수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퇴임식을 열었습니다. 이 군수는 22일 홍주문화회관에서 퇴임식을 열고 민선 8기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선 8기 주요 성과로는 인구 10만 명 회복과 출산율 증가, 전국 군단위 최초 전국체전 유치 등을 꼽았습니다. 이 군수는 내포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와 홍주 읍성 복원 등 사업들을 임기 내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해당 사업들이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완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가장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 동안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홍성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물론 모든 과제들을 다 끝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홍성이 더 큰 도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현금 없는 버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전 노선에서 현금 결제가 전면 중단되고 교통카드와 모바일 결제만 허용됩니다. 당진시는 운전 중 거스름돈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현금 정산 시간을 줄여 버스 운행 정시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디지털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안내 캠페인과 카드 발급 지원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17회 서산 육종마늘 축제가 열립니다. 서산 육종마늘은 굵고 단단한 알과 강한 향, 향암에 효과적인 알리신이 많이 함유돼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제장에선 마늘빵과 마늘 버터떡 등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서산 육종마늘 퀴즈 게임과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산 육종마늘을 포함해 생강 한가와 표고버섯 등 우수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도 열립니다. 충남소방본부가 군용 화학류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화재 폭발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점검 대상은 충남도 내 군용 화학류 취급 사업장 7곳이며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이 점검에 참여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위험물 시설 설치 허가 적정성과 위험물 저장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등입니다. 소방본부는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마쳤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8일부터 약 2주간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60여 곳을 대상으로 우수 배제 시설과 배수로 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환경법령 위반 혐의 23건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 등 4천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청양군이 지역 우수 인재들에게 장학금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는 22일 청양군청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학생 203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장학금 지급액은 모두 1억 6,446만 원으로 성적 우수 분야와 명문대 입학 분야, 예체능 분야 등 분야별 심사를 거쳐 지급됐습니다. 한편 올해 장학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1,300여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해안군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책을 돕기 위해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지은행과 국공유지, 4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역 내 만 18에서 45세 청년 농업인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 임차료의 70%를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안군은 올해 7,400만 원을 투입해 약 25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7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도내 밤과 호두 재배임과 대상 경영표준 진단을 추진합니다. 이번 진단은 단기 소득 임산물 재배임과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진단 대상은 도내 밤 재배임과 50곳과 호두 재배임과 3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진단표를 활용해 경영 기반과 생산 기술, 판매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연구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가별 강점과 취약 요인을 분석해 개별 농가의 경영 개선 자료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 13일까지 청년 성장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로 설정과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모집 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대1 진로 상담과 이미지 메이킹, 자기소개서 작성 안내 등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케이크 만들기와 세라믹 반지 만들기, 가죽카드 지갑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오는 26일까지 우기 대비 건축공사장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예산 고덕면 일대 건축공사장 6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와 품질 관리 상태, 집안 침하와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 요소 등입니다. 예산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요인은 우기 전 개선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24주차 0에서 6세 영유아의 수족구병 의사 환자 분율은 1000명당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24주차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6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발생이 높습니다. 환자의 대변과 분비물, 오염된 환경에 접촉했을 때 감염되고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과 수포성 발진이 나타납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김홍열 청양군수 당선인과 준비위원회가 민선국이 출범을 앞두고 온라인 소통 창구를 운영합니다. 준비위원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양군 홈페이지에 당선인에게 바랍니다 게시판을 신설하고 인구 소멸 대응과 복지 정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열 청양군수 당선인은 게시판을 통해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해 민선국이 청양군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개최된 서산시 팔봉산 어울림마당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팔봉산 감자축제에 3만 6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축제장에선 찐 감자와 버터 감자구이, 감자 카레 등 감자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감자 캐기와 감자 이색 게임,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또 팔봉산 감자와 함께 서산 지역 농특산물 판매도 진행됐으며 축제 기간 약 3억 3천만 원의 감자가 판매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